야, 진짜 오늘 얘기는 테슬라 팬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에요. 태조 채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갑시다. 테슬라가 전륜구동 차를 만든다고? 테슬라가 사이버캡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엄청 흥미로운 루머 하나가 돌고 있어요. 바로 사이버캡 7 전륜구동, 즉 FWD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잠깐 FWD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동차는 어떤 바퀴가 동력을 받아서 차를 굴리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앞바퀴가 차를 끌고 가면 전륜구동 FWD, 뒷바퀴가 차를 밀어주면 후륜구동 RWD, 그리고 네 바퀴 전부 굴리면 사륜구동 LWD죠.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구분이 아니라 차의 성격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창립 이래 지금까지 내놓은 모든 차량을 보면 단 한 대도 예외 없이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이었어요.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까지 전부 다요. 그러니까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앞바퀴가 동력을 담당하는 차가 탄생하는 셈이에요. 진짜 이건 그냥 루머 하나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얘기인 거죠. 이 루머를 처음 꺼낸 사람은 누구? 이 얘기를 처음 공개적으로 꺼낸 건 카일 코너라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채널 아웃 오브 스펙 리뷰즈를 운영하는 분인데 전기차 업계에서 상당히 신뢰도 높은 인플루언서예요. 그분이 최근 X, 예전에 트위터라고 부르던 플랫폼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차가 전륜구동일 수도 있다는 루머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딱 이 한 줄인데 자동차 커뮤니티 반응이 엄청났죠. 댓글창이 완전 불바다가 됐고 테슬라 팬덤이 두 파로 갈려서 팽팽하게 싸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쪽은 말도 안 된다, 테슬라가 FWD를 만들 리 없다고 하고, 다른 쪽은 로보택시 용도라면 충분히 말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테슬라가 굳이 왜 전륜구동을?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와요. 사이버캡은 그냥 멋진 스포츠카나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에요. 이건 자율주행 로보택시예요. 쉽게 말해서 운전기사 없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서비스 용 차량이죠.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설계 우선순위도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용 차라면 가속 성능, 스포츠 감각, 고속 안정성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근데 로보택시는요, 하루에 수십 번 사람을 태우고 내리면서 도심 골목골목을 돌아다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정적으로 굴러야 하고, 무엇보다 운영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전륜구동의 장점이 부각돼요. 우선 공간 효율이에요. 모터와 구동계를 앞쪽에 몰아넣으면 차량 뒤쪽과 바닥 공간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승객 공간이 늘어나거나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죠. 두 명만 탑승하는 소형 로보택시 입장에서 실내 공간 극대화는 꽤 의미 있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은 미끄러운 노면 주행 안전성이에요. 전륜구동은 앞바퀴가 조향, 가속, 제동을 모두 담당하는데 모터 무게가 바로 그 앞바퀴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빗길이나 눈길에서 접지력이 꽤 안정적이에요. 물리적으로 무게가 실린 바퀴가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더 버텨주거든요. 도심 환경에서 사계절 운행하는 로보택시한테는 이게 실질적인 이점이에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제조 원가와 유지 비용이에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려면 수백만 대의 사이버캡이 필요해요. 차량 한 대당 원가를 1달러만 낮춰도 100만 대면 100만 달러 절감이거든요. 전륜구동은 구조적으로 후륜구동보다 단순하게 설계될 수 있고, 그만큼 제조 단가와 이후 수리 유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일당 비용, 즉 1km 주행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로보택시 서비스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근데 실제 포착된 차를 보면 얘기가 달라져. 루머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싶은데, 문제는 실제로 도로에서 포착된 사이버캡 생산형 차량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달 초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한 대가 목격됐어요. 그리고 이 차를 카일 코너 본인이 아웃 오브 스펙의 최근 사이버캡 워크스루 영상에 직접 담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디테일이 포착됐어요. 바로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바퀴는 18인치 타이어, 뒷바퀴는 21인치 타이어가 장착돼 있었어요. 이걸 자동차 업계 용어로 스태거드 셋업, 즉 엇갈린 구성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앞뒤 타이어 크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자동차 엔지니어링에서 이 스태거드 셋업은 거의 대부분 후륜구동 차량의 상징이에요. 왜냐고요? 뒷바퀴가 동력을 받아서 차를 밀어야 하는 차는 순간적으로 강한 토크가 뒷바퀴에 집중되기 때문에 더 넓고 큰 타이어를 뒤에 달아서 그 힘을 노면에 제대로 전달하게 하거든요. 스포츠카들 생각하면 쉬워요. 포르쉐 911이나 BMW M 시리즈 뒤를 보면 앞보다 훨씬 두꺼운 타이어가 달려있죠. 반대로 전륜구동차는 앞바퀴가 조향이랑 가속을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바쁜 상태예요. 앞뒤 타이어를
다 같은 사이즈로 맞추는 게 기본이에요. 앞바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전륜 구동 차량에 뒷바퀴를 엄청 크게 달면 그건 엔지니어링적으로 비효율의 극치예요. 무게만 늘고 아무 이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착된 생산형 사이버캡의 스태거드 타이어 구성은 루머와 정반대되는 물리적 증거인 셈이에요. 전기차와 후륜 구동 왜 궁합이 좋나? 여기서 잠깐 배경 지식 하나 더 드릴게요. 테슬라가 창립 때부터 후륜 구동을 선택한 건 이유가 있어요. 전기 모터는 엔진 시동 직후부터 정확히는 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를 바로 뽑아낼 수 있어요. 내연기관 엔진은 특정 RPM 구간에 도달해야 최고 토크가 나오지만 전기 모터는 그냥 출발 순간부터 풀파워가 쏟아지거든요. 이걸 인스턴트 토크라고 하는데요. 이 특성이 전륜 구동이랑 만나면 좀 까다로워져요. 출발할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앞바퀴에 쏠리면 앞바퀴가 이미 조향이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랙션 컨트롤이 제대로 못 따라가면 앞이 나가버리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후륜 구동에서 강력한 전기 모터에 힘을 쓰면 이런 문제가 덜하죠. 물론 현대 전기차들은 소프트웨어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전기차들은 소프트웨어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전기차 브랜드들이 전륜 구동을 선택해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무조건 후륜 구동이라는 공식은 아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 지금까지 후륜 구동을 고집해온 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이버캡, 드라이브 트레인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 자, 구동계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사이버캡의 다른 놀라운 스펙들을 못 얘기했는데 이것도 진짜 흥미로운 게 많아요. 테슬라가 곧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 사이버캡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도들을 가득 담고 있어요. 일단 도어 개폐 방식이 새로워요. 전자식 잠금과 수동 레치를 통합한 원버튼 방식의 도어 릴리스를 처음으로 선보이는데 이게 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율주행 차량이니까 비상 상황에서 승객이 반드시 탈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실내로 들어가면 스티어링 휠, 즉 운전대가 없어요. 페달도 없고요. 완전한 자율주행 전용 설계라서 운전석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대신 거의 미니멀리즘, 극한으로 설계된 인테리어에 21인치짜리 초대형 터치스크린, 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다 분위기를 잡아주는 앰비언트 라이팅까지. 탑승객 경험에만 집중한 설계예요. 충전 방식도 얘기해야 해요.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무선 유도 충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에요. 근데 최근 포착된 사이버캡에는 유선 충전 포트가 여전히 달려 있었어요. 무선 충전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카메라 시스템은 그야말로 총동원이에요.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에 카메라가 빼곡하게 달려 있고 각 카메라마다 전용 워셔, 즉 세척 노즐이 달려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먼지나 빗물로 오염되면 인식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모델 3나 모델 Y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전방 감지 센서도 탑재돼 있어요. 실내 모니터링을 위한 대형 실내 카메라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트렁크 안에도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용도가 재밌는데 승객이 짐을 내릴 때 트렁크에 물건을 두고 내리는 경우를 감지해서 알림을 주는 용도래요. 로보택시니까 운전기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기술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전륜이냐 후륜이냐,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실제 포착된 사이버캡의 스태거드 타이어 셋업은 후륜 구동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21인치 뒷바퀴와 18인치 앞바퀴, 이 조합이 전륜 구동 차량에 달린다는 건 엔지니어링 상식과 맞지 않거든요. 거기다 전기모터의 인스턴트 토크 특성을 뒷바퀴에서 처리하는 게 테슬라의 설계 철학과도 훨씬 잘 맞아요. 반면에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전륜 구동의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로보택시는 스포츠 드라이빙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부 설계 단계에서 전륜 구동 방식도 검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어쩌면 카일 코너가 들은 루머가 설계 초기 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산 직전에 방향이 바뀐 걸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테슬라는 다음 달 양산 시작을 예고했기 때문에 진짜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곧 공식 스펙이 나오면 이 논란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예요.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테슬라 사이버캡이 전륜 구동이 될 수 있다는 루머가 아웃 오브 스펙 리뷰즈의 카일 코너를 통해 퍼졌고 비용 효율 공간 측면에서 그 논리가 아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오스틴에서 포착된 생산형 사이버캡의 스태거드 타이어 셋업, 앞 18인치 뒤 21인치 구성은 후륜 구동의 물리적 증거에 더 가깝고요. 드라이브 트레인 논쟁 외에도 원버튼 도어, 스티어링 휠 없는 인테리어, 21인치 터치스크린, 앰비언트 라이팅, 유선 충전 포트, 카메라마다 달린 워셔, 트렁크 카메라까지 사이버캡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차량이에요. 태조에서 사이버캡 관련 업데이트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은 필수예요. 다음 영상에서 와요.